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의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8 삼성닷컴 공식 사이트에서 정보를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플립이 벌써 8년이 됐네요. 8번째 모델이니까 8년 정도 됐죠. 정말 디자인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매력적인데 제가 굳이 쓰고 싶진 않은 그런 플립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칩 성능, 카메라 성능 이런 걸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예쁘다고 스마트폰을 산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 생각이고 제 취향이에요. 물론 활용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겠죠.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폴더블이라는 게 특히나 플립의 디자인, 그 폴더블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겠죠. 나만의 스타일 갤럭시 Z 플립 8 내 폰의 OOTD 역시나 성능보다는 디자인, 이런 스타일 그런 걸 맨 먼저 보여주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특색과 매력 그런 걸 우선시하고요. 보세요. 성능 말고 커버 디스플레이로 나만의 스타일, 꾸미기, 예쁜 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네요. 확실히 그게 장점이니까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맞죠. 혼자든 함께든 핸즈프리, 이 각도 조절 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내부 화면과 외부 화면 촬영할 때 활용도 많이 하고, 특히나 외부 화면은 그냥 사진만 갖다 놔도 배경화면으로 지정해놔도 쓸모가 있겠죠. 이번에는 여기서 이 외부 화면에서 앱 설정하고 화면 설정할 수 있는 게 좀 더 다양하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 작은 스마트폰에서, 이 작고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으니까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삼성은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기다가 카메라를 하나 더 늘린다? 그러면 모양이 좀 추해질 수 있어요. 물론 카메라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디자인은 예쁘면서 카메라 성능도 좋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요구가 있겠죠. 그런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여기 어디에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갈 구멍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하나만 더 넣어도 이 디자인이 좀 망가진다고 할까요? 이 매력적인 디자인이 망가지는 거 쉽지 않네요. 달리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그 옛날, 진짜 옛날 캠코더라고 하죠. 홈비디오 이런 거 찍을 때 딱 이런 모양, 이런 손잡이 잡고 찍잖아요. 진짜 옛날 8mm 카메라? 6mm 카메라? 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써본 적은 없어서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거 되게 잘 만들긴 했어요.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진짜 잘 만든 플립 시리즈입니다. 나만을 위한 맞춤 브리핑. 그래요. 이게 나우너지?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역사상 가장 가벼운 플립. 얼마나 가벼워졌을까요? 슬림하고 콤팩트한 디자인. 디자인 진짜 예술이에요. 이번에 색상 4가지. 하나는 핑크, 그라파이트, 크림, 민트 이렇게 있네요. 실물 색상은 제가 유튜브 쇼츠로 올려놨으니까 쇼츠 영상 확인해 주시고, 여기 공식 사이트에서 보는 색감은 훨씬 더 밝게 나왔어요. 실물 색상은 조금 더 어둡습니다. 실물 색상은 이거보다는 어두운 편이고요. 특히 그라파이트만 봐도 이건 너무 밝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픽이다 보니까 모니터로 보는 색감, 이거는 이 색감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고, 만약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꼭 매장 가서 실물 확인하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주문에 담기는 디자인, 전작 대비 8g 가벼워졌대요. 압도적으로 부드러운 사용감. 플립 시리즈는 가볍고 얇기 때문에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Z 폴드 8도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던데, 그런 사용감, 그런 만족스러운 사용감이 이번 플립 8에 그대로 있고 새로 나온 폴드 8 거기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 오래가는 내구성, 강력한 글래스. 그래요. 외부 화면은 되게 튼튼하다고 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작이랑 비교하기. 바로 전작에 비해서 0.3mm 많이 얇아졌네요. 바로 전작이랑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아요. 8g, 바로 전작과 비교해서도 8g 많이 가벼워진 거예요. 오히려 6보다 7g? 6가 왜 무게가 더 가벼웠죠? 이상하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혼자든 함께든 핸즈프리로 자유롭게. 이게 다른 거치대가 필요 없고 이런 접히는 화면, 이 장점을 이용해서 그냥 바닥에 놓으면 그거 자체로 거치대 역할을 하니까 촬영할 때, 혼자서 촬영할 때 아주 편리하다 이거예요. 셀카 찍을 때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정말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그 멀리서도 거치도 되고 찍으면서 이 외부 화면으로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폴더블의 엄청난 장점이죠. 구구절절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달리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수평 고정 슈퍼스테디, 이게 S26 울트라에 들어가서 상당히 좋았던 기능인데 딱히 쓰진 않습니다. 제가 달리면서 운동을 하진 않아서요. 물론 이런 흔들림 보정이 되게 옛날에 나온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들어간 게 어딥니까? 그게 이번에 G 플립 8에 들어갔다는 거고, 역시나 계속 예쁜 디자인, 꾸미기 좋은 거, 뭐 그런 걸 강조하고 있죠. 이게 셀카 찍을 때 외부 화면에 이미지 혹은 글씨를 띄워놓고 사진을 찍으면 그 자체로 뭔가 되게 감각 있는 그런 사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내세우고 있네요. 그리고 듀얼 레코딩, 내부 카메라와 외부 카메라 동시에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용자와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는 촬영되고 있는 대상이 동시에 결과물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외부 디스플레이가 또 있으니까 찍히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폴더블의 아주 큰 장점이고요. 네, 여기 듀얼 레코딩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그리고 앞에서 본 건 플립샷이라는 거였고, 5천만 화소로 담는 고화질 셀피. 뭐 고화질이라는 표현이 좀 무색하네요. 이미 50메가픽셀 5천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는 스마트폰이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고화질 셀피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썼어도 되지 않나. 그냥 5천만 화소로 담는 즐거운, 뭐 행복한 나의 일상, 뭐 이 정도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 고화질이라는 표현이 좀 무색합니다. 플립 8이나 G 폴드 8이나 카메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칩 성능이 좋아서 AI로 후보정 이런 게 들어가면 뭐 결과물이야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카메라 자체가 좋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카메라 성능 비교하기, 플립 6, 플립 7 달라진 게 없네요. 플립 5, 5에서 6 넘어오면서 좀 바뀌긴 했네요. 광각이 좀 좋아졌고 6나 7이나 똑같아요. 넘어가죠. 갤럭시 AI 좋죠. 많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막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딘가에 많이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근데 제가 직접 제 손으로 검색하고 찾고 뭐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제 개인 일정이든 뭐든 간에 어떤 정보든 간에요. 나우 브리프나 나우 넛지 이런 기능을 딱히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편집 기능, 우리나라 판에는 엑시노스라서 그러고 보니까 엑시노스죠. 플립 스튜디오급 편집을 내 손 안에서 과연 나중에 실제 출시하고 유명 유튜버들이 막 여러 개 다 준비해서 가져와서 벤치마크 돌려봤을 때 사진 편집 이런 거 돌려보면 플립이 제일 느리지 않을까 싶어요. 칩셋이 성능이 딸리잖아요, 확실히 엑시노스가. 플립 디자인은 진짜 예술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원 UI 9, 갤러리, 날씨, 헬스, 달력 같은 거 많이 뭔가 개선이 된 게 있나봐요. 새로운 기능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맞춤형 프로세서. 똑같은 맞춤형 프로세서인데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플립 8은 엑시노스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랑 유럽 쪽에서는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가고 미국, 일본, 중국 등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 5세대, 그러니까 S26 울트라에 들어간 거랑 G 폴드 8 울트라, G 폴드 8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5세대 최신이 들어가는데 G 플립 8에만 구형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올해 나왔으니까, 올해 S26 거기 들어갔으니까 구형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그냥 성능이 좀 낮은 거라고 하면 될까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들어간 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미국 제품, 다른 나라에서 나온 스냅드래곤 들어간 거랑 비교해서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벤치마크. 플립 8 배터리가 4300mAh, 배터리 용량만 보면 적은 용량이 맞긴 한데 이 크기에, 이 작은 스마트폰에 이 얇은 두께, 가벼운 무게에 4300mAh 용량이면 뭐 그냥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명한 디스플레이, 폴드 8, 폴드 8 울트라는 3000니트까지 최대 밝기 올라갔는데 플립 8에는 아직도 2600. 그 다음에 저장 공간, 뭐 이건 더 볼 게 없네요. 배터리 용량 플립 7에 똑같이 4300이고 6에서 4000, 5에서 3700. 이 작은 크기에 이 접히는 폴더블인데 두께도 얇은데 가벼운데 4300. 이 정도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 외에 나머지 정보는 별로 볼 게 없겠고, 그러면 쭉쭉 넘어가고 케이스.
플립 이렇게 링 달린 거, 요게 손에서 안 미끄러지고 골이 있어서 좋긴 하죠. 마그넷 케이스 좋을 거고, 뭐 마그넷 케이스 괜찮고, 그러고 보니 플립도 카드 지갑을 붙일 수 있는 맥세이프 케이스 그런 건 없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크기가 안 맞죠. 이번에 새로 나온 G 폴드 8, 거기도 그 와이드형, 거기도 맥세이프 여기에 카드 지갑을 붙일 수가 없는데, 플립은 원래 그랬네요. 근데 플립은 예쁘니까, 디자인 괜찮으니까 용서하고 참으면서 쓰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 외의 정보들, 정리된 내용들 적당히 넘어가고요. 위에서 다 봤으니까. 그러면 비교하기로 들어가서 전작이랑 비교를 해보죠. 제가 쓰는 S26 울트라, 그리고 전작인 플립 7, 최신작 플립 8 이렇게 봅시다. 색상 핑크, 그라파이트, 크림, 민트 이렇게 들어가고, 바로 작년에는 그 대표 색상이랄까요? 플립이나 폴드, 워치 다같이 이 블루 섀도우, 이 진한 파란색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색감이 되게 옅어졌어요. 연하고 부드럽고, 누군가에게는 밋밋할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부드러워서 고르기 쉽겠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블루 섀도우 정말 강렬했는데 그래도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너무 진하고 강렬한 색상이다 보니까 이 블루 섀도우 쉽게 고르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색상은 정말 잘 나왔고 저도 마음에 들었고, 폴드 7이나 플립 7이나 워치 울트라나 이 파란색 정말 좋았는데, 너무 튀면 또 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연한 색상으로, 밝은 색상으로, 부드러운 색상으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요 스펙, 외부 화면 크기 똑같고 내부 똑같고, 무게는 8g 가벼워졌고, 배터리 용량이 그대로니까 배터리 용량이 그대로면서 무게 가벼워졌다? 상당히 환영할 만하죠. 카메라는 여전히 아쉬워요. 근데 디자인 생각하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카메라 개수가 2개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래도 그 카메라 개수에서 디지털 줌, 최대 줌이라도 30배까지 폴드 8 울트라처럼 30배 좀 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희망사항이고, 성능상 여기서 더 좋아질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줌을 하려면 그만큼 크기와 무게가, 두께가 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뭐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거고. 배터리 넘어가고, 엑시노스 2600 아주 씁쓸합니다. 해상도, 밝기 뭐 이런 거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고, 역시나 폴드에도 안 들어가는 그 S펜 지원, 당연히 플립에도 안 들어가죠. 그 작은 화면에 S펜을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펼쳐놓고 보면 길쭉하니까 S펜이 있으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애초에 내장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케이스에 S펜을 끼울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온다? 그렇게 하기에도, 그러면 케이스가 접히니까 S펜을 넣을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만약에 억지로 넣는다고 치면 그 S펜 길이 자체가 짧아지니까 그 편의성 면에서 좀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 그리고 제 개인 입장으로 보면 플립도 펼쳐놓고 보면 화면이 길쭉하고 넓으니까 짧은 S펜이, 만약 스마트폰 케이스에 넣을 수 있는 S펜이 있고 그게 호환이 된다면 좀 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아직 당장 구매는 못하고 예약 구매 일정만 나와 있어요. 7월 28일 화요일부터 예약 구매 가능하고, 이게 좀 씁쓸한 게 같은 폴더블 형제고 가족인데 갤럭시 Z 폴드 8 그리고 Z 폴드 8 울트라만 메인에 사전 예약 알림으로 나와 있고, 플립 8은 왜 아래쪽 여기 가야지만 있어요. 야, 여기 한 구석에 플립 8도 넣어줘야지. 야, 플립 8은 형제 아니야? 가족 아니야? 야, 플립 왜 그러는 거야? 판매량이 좀 저조한가요? 잘 안 팔려서? 이번에 새로 나온 폴드 8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 외면받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플립 8은. 그렇다고 이 폴드 8 울트라 빼고 그냥 폴드 8만 출시할 수는 없잖아요. 다들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적당히 잘 둘러본 것 같으니까 삼성닷컴 공식 사이트에서 둘러본 갤럭시 Z 플립 8 공식 정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